세 번째, 연준의 빅컷과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지금 미국 시간으로 점심 12시 40분 캡처한 거니까 우리 시간으로 1시 40분입니다. 1시 40분에 캡처를 했는데 50bp 인하가 59%였고 25bp 인하가 41%였어요. 요 정도로 되게 박빙이었습니다. 패드워치 상으로는요. 시장의 예상 자체가 되게 어려워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여태껏 패드워치를 보여드리면서 여러 번 느끼셨겠지만 98% 밑으로 간 적이 없었습니다. 금리 결정을 하는 바로 당일날에는 웬만하면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를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준 또한 그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시장이 그걸 알고 있어야 충격이 최소화될 거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시장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창구로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라우스라는 출입 기자를 두고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언지를 많이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뉴스를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닉 티미라우스가 이번에 50bp 인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지를 이미 했고 그렇게 한 덕분에 그나마 여기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역대 거의 최초로 가장 소통이 안 됐던 금리 변화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시장에서도 요렇게까지 격차가 있는 상태에서 50bp 인하를 했다는 게 원래 같으면 이제 요게 98%, 90% 요까지는 올라와 줘야지 소통이 잘 됐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번에는 역대급으로 소통이 안 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 결정된 거는 2분의 1, 그러니까 50bp를 내려가지고 4.75에서 5%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도 금리 인하인데요, 50bp를 금리를 낮췄다 뿐이지 지지난주 지표 해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럽 중앙은행은 양적 긴축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준 또한 여전히 양적 긴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풀겠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금리를 낮춰서 숨통을 틔워줄게라고 한 거지 우리가 물을 공급해주겠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인지를 해야 되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3월, 6월, 9월, 12월 매 분기가 끝날 때마다 Economic Projection이라는 거를 연준이 발표를 하죠. 전문가들은 SEP라고 적으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기사 보시다가 SEP라고 적힌 게 있다? 요겁니다.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SAP가 요거구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경제 전망을 요약하는 거예요. 심플하게 얘기 드리자면 우리 지금 GDP가 어떻고요, 성장이 어떻고요, 그거에 따라서 물가는 또 어떻고요. 그래서 요 물가를 기반으로 봤을 때 24년부터 27년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GDP나 실업률이나 물가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의 금리는 어떻게 할 것 같은지 우리가 한번 감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 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2개월 전에 FOMC 6월 경제전망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요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심플한 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망 요약이 전체 페이지가 17페이지 정도 돼요. 관심 있으시면 그거 쭉 훑어보시는 것도 좋은데 그 17페이지를 한 개의 표로 요약한 게 요겁니다. 그래서 중앙값, 유의미한 범위, 전체 범위, 각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전부 나타내는 건데요. 앞으로 GDP는 어떨 것 같아요? 24년, 25년, 26년, 27년 길게 봤을 때 요럴 것 같아요. 그리고 실업률은 요럴 것 같아요. 그리고 PCE 물가는 요럴 것 같아요. 근원 PCE 물가는 요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연준 기준금리는 요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게 이제 표로 요약된 거고, 저는 이제 중앙값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6월 프로젝션 당시에는 요렇게 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딱 이제 한 표로 요약을 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쭉 보시면 일단 물가 전망은 낮췄습니다. 올해 2.1%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덜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업률 전망이 많이 바뀌었어요. 4.0%를 예상했는데 지난달에 4.3%까지 올라간 거 보니까 불안하다. 4.4%까지는 올라가겠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PCE 물가는 더 떨어질 거다. 우리 물가는 확실히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어 PCE 또한 확실히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2026년쯤이면 우리의 정책 목표인 2%까지 무난히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포인트는 GDP의 정책 목표도 꾸준히 해서 1.8%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얘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연 실업률은 4.2%가 가장 적절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여기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재밌는 게, 일단 원래 6월 당시에는 올해 금리 한 번밖에 안 낮출 건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은 평균적으로 한 5.4%잖아요. 5.25에서 5.5니까 5.4%에서 5.1%로 한 번 정도밖에 안 낮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 실업률이 너무 높아졌네? 안 되겠다. 4.4%로 100bp는 낮춰야겠다라고 생각을 바꿨다는 게 이제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 거죠. 6월 당시보다 금리를 75bp나 올해 더 내리겠다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년, 26년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전망을 더 낮게 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뭐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8% 정도면 금리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6월 달에 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야, 그래도 2.9%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시장에 좀 충격을 줬던 요소가 됐던 거죠. 금리를 많이 낮췄으니까 호재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 투자자들 또한 정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아니 금리 낮추면 당연히 채권 금리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됐다, 채권이다, 금리 낮출 거니까 무조건 채권이 오르겠다, 채권 가격이 오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뜻밖에도 채권 금리가 오르는 모습을 보시게 됐을 텐데요. 이게 이제 금리 결정 당시입니다. 10년물 기준이에요. 장기채 금리인데 이때 이제 조금 떨어지나 싶더니 50bp나 인하하겠다라는 걸 듣고서 아사 개꿀 하고서 금리가 떨어지나 싶더니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된 이유가 뭐였냐? 연준이 중립금리를 더 높게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시장이 알았기 때문인 거죠. 원래 길게 봤을 때 2.8%까지 낮출 줄 알았는데, 그러면 10년물 국채 더 떨어져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건데, 막상 까보니까 2.8이 아니라 2.9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낮게 봤지만 롱걸런이라는 거는 5년, 10년 길게 보는 그 금리를 얘기하는 건데, 길게 봤을 때는 결국 6월에 봤던 것보다 더 높게 하겠다는 거네 라고 시장에서는 인식할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장기 관점으로 결국 연준은 단기적으로는 비둘기파인 것처럼 굴었지만 결국은 얘네는 매파였구나 라는 걸 시장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됐고, 국채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달러 가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새벽에 금리 결정할 그 당시에는 진짜 급락을 했어요. 채권 금리가 이때 막 5%인가 떨어졌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발표 당시에는 자료 만들면서 봤는데 5%인가 쭉 떨어졌다가 쭉 올라가지고 결국 본전보다도 더 높아지는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들 그래요. 시장이 요물이라고. 시장은 한 번도 뜻대로 움직여주는 적이 없다고. 요물이라고. 모두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때 다르게 움직이는 게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돌이켜보면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걸 알 수는 있지만, 막상 그때 당시에는 참 알기 힘들다는 게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시장에 대한 예측이랄까? 예측은 후행한다는 점도 참 웃긴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점도표도 꽤나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지난 6월 당시의 점도표였고, 이번에 9월 당시의 점도표입니다. 6월 당시에는 2024년 금리는 5.1 정도가 적당해요 라고 보는 분이 제일 많았다면, 지금은 이제 5%는 아예 없습니다. 다 이제 4%대에서 금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이제 4%대가 와버렸죠. 25년, 26년, 27년은 처음 생기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근데 낮아진 데 반해서 요거 이제 롱걸런으로 봤을 때는 분포가 조금 더 이제 세밀해진 것 같기는 해요. 세밀해진 것 같긴 하지만 결국 중립금리는 요 2.8 여기였던 데서 여기로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미미한 변화지만 시장은 요거를 되게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참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커진 시점이다. 자잘한 거 하나에도 시장은 크게 반응하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됐고요. 양적 긴축은 계속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양적 긴축도 축소하지 않겠다고 여전히 얘기를 했어요. 유럽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 연준도 마찬가지지만 숨통만 트이게 해줬지 우리가 물을 주겠다는 말은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애틀랜타 연은에서 GDP, 앞으로 다음 분기에 GDP가 어떻게 나올까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GDP Now라는 사이트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애틀랜타 연은이 예상하는 3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3%를 예상하고 있음으로써 미국의 성장이 여전히 견조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연준의 파월 의장 또한 성장은 여전히 견고하다, 우리 경제는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비컷했어요? 하면 약간 얼버무리기는 했어요. 우리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일자리를 늘려가지고 실업률이 안 올라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예방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거면 7월에 25 내렸으면 됐잖아요 라는 언론의 공격에는 어쩔 수 없이 얼버무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 와중에 금융시장도 반응이 화끈했어요. 나스닥인데 일단 금리 인하를 50bp 하겠다 그러니까 아싸 호재구나 하고 춤을 췄습니다. 쭉 올라가다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또 떨어졌다가 호재 맞나 보다 이러고 또 올라갔다가 아이씨 아닌가 보다 하고 쭉 떨어졌다가 호재인가? 결국 쨍가 보다 라고 이렇게 춤을 췄어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재밌다니까. 시장의 심리가 여기에 녹아 있는 거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또한 재밌는 또 관전 포인트를 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리를 드리자면요. 연준은 9월 FOMC 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를 50bp 인하하면서 4.75에서 5% 범위로 조절을 하기로 했습니다. 패드워치상으로는 금리 인하 전까지도 25bp 인하 예측과 50bp 인하 예측이 박빙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역대 최초로 가장 소통이 안 됐다라는 게 이제 지금 지배적인 시장의 평가예요.
그리고 경제 전망으로는 성장과 물가 모두 6월 전망치보다 낮게 받고 실업률은 6월 전망치보다 높게 전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리 전망은 6월 전망보다 훨씬 낮은 4.4%로 전망치를 대폭 하향했고요. 전망상으로도 기자회견으로도 빅컷의 이후에 성장 둔화보다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는 이미 안정됐으니까 성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성장 잘 되는데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금리를 크게 낮췄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결국 어쩔 수 없습니다. 좋은 상태의 경제와 빅컷은 모순이에요. 경제가 좋으면 많이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요 모순 사이에서 파월에는 질문 공세가 엄청나게 쏟아졌고 꽤나 많이 얼버무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한편 애틀랜타 연은의 다음 분기 GDP 예측 프로그램인 GDP Now는 3분기 성장을 3%로 예측하고 있고요. 주식시장은 호재냐 악재냐 두 평가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